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만세전이라는 뜻입니다. 독립만세 이전이고요. 이걸 쓴 분이 염상섭이에요. 염상섭. 그 밑에 나오죠. 염상섭 만세전. 자, 밑에 이 만세전 그 염상섭 좀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이 만세전의 원래 제목이 뭐죠? 원래 제목 묘지였어요. 묘지. 왜 묘지라고 했을까? 일제 하에 있던 상태는 묘지하고 똑같다. 뭔 말 이해가요? 일제 치하니까 묘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지라고 했고요. 이게 막 검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읽어보면 검열이 되게 많았다고 이 작품에 대해서 검열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바꿨냐? 만세전으로 바꿉니다. 만세전으로 바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시대일보라는 시대일보에 그 연재가 돼요.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59회 정도 연재가 돼요. 59회 연재가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요. 근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이 작품은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1918년 겨울이에요.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1918년 겨울. 3.1운동 직전이죠.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맞죠? 한 23일 정도 돼요. 23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23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18년 겨울에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동안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이거 읽어보셨어요? 네, 띄엄띄엄 읽어봤어요. 이 작품 보면 좀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주인공이 일본에 있어. 맞죠? 일본 유학을 갔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내가 네. 위독하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막 바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배 타고 갔다가 도쿄 갔다가 고베로 갔다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로 갔다가 김천로 갔다가 뭐 이거 지역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막 다 돌다가 가는 이야기예요. 맞죠? 아, 그 열받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그런 좀 하여튼 무능한 그런 남편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이 땅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연주의와 이렇게 공부해 재는 거예요. 사실주의는 뭐가 다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질문을 대답할까요? 자연주의가 뭐고 사실주의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봤어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사실적인 관점을 쓴 거고 네.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세월 가는 거. 예, 뭐 아니 그것도 틀린 말씀 아닌데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주의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쓴 게 맞아요. 근데 자연주의는 좀 복잡해요.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두 번째는 과학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 들어봤어요? 네. 그 거기에 복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는 좀 문학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국문과에 오셨겠지. 근데 김동인의 감자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복녀죠, 복녀. 네. 근데 이 복녀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복자에다 여자를 써요. 복이 많은 여자죠. 맞죠? 근데 작품을 읽어보면 이 복녀가 복이 많아요.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름 붙이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름 붙이고 이름 붙이기를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대로 가는 예를 들어서 진수성찬 허영만의 식객에 보면 진수란 남자와 성찬이란 여자가 결국은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식객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식객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이렇게 그 뭐하고 사실 공부 많이 놀러 다니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 만화 나오잖아요. 식객이. 그러면 하여튼 이 복녀라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의해서 결국은 그 왕서방을 죽이잖아요. 맞죠? 결국은 하여튼 그래요. 뭐 다 이야기는 길어지고 그 운명론이라는. 두 번째는 과학적인데 이 과학적인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염상섭의 작품 중에 개구리 들어간 작품 있죠. 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게 과학적. 왜? 개구리 해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해부한 이야기거든요. 생물 시간에. 그런데 결국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왜 염상섭이 갑자기 뜬금없이 개구리 해부하는 이야기를 왜 썼을 것 같아요? 왜 썼을까? 공부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는 고등학교 때하고 달라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뭐냐면 그 개구리 해부당하는 개구리가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보건실 청개구리. 어쨌든 자연주의. 좀 아시겠어요? 자연주의는. 근데 여기 이게 운명론 과학적인데 우어야 우어. 우어가 뭔지 알죠? 또는 운명론이거나 과학적이면 자연주의. 엔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주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내용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 공부를 왜 제가 저 많이 했고 저는 학교 12개예요. 아시죠? 제가 저만 아마 국내에서 저처럼 박사를 받았는데 12개 학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갖고 막 요즘에 언론에서 막 인터뷰를 내일도 좀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지금 보면 염상섭 나오죠.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이 땅에 건설한 최초의 작가로 김동인, 현진건과 함께 나오죠. 거기 그 사진 밑에 뚜렷한 공적을 남겨요. 그래서 그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이라고 해서요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명이. 그리고 1920년 남궁벽, 황석우, 김옥과 함께 그 폐허를 발간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학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김억은 여러분 김억은 누구의 사부인 줄 아세요? 김억. 김소월 알죠? 김소월. 김소월의 사부예요. 김소월에. 그래서 이 김억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영문학을 전공해 가지고요. 예이치의 시를 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처녀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된. 왜 이제 이렇게 나온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죠? 최초의 자연주의 그리고 전형적인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주요 작품이 만세전 3대 치유. 치유라는 게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치유의 뜻이 치유. 소나기라는 뜻이에요. 소나기. 이 취자가 모일 취자예요. 모일 취자. 모여서 나오는 비. 그 다음에 효풍, 새벽바람. 새벽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효풍.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세전이 이제 그 34쪽에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작품이냐면 1924년작이에요. 1924년. 이 만세전이 1924년작인데 요게 그 어떤 소설이라고 하냐면 여루 소설이라고 여루. 나그네의 길. 여루라는. 이걸 여로형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세전을 뭐라고 한다? 여로 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제목은 뭐다? 묘지였어요. 자, 문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5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가 내가 동경에서 귀국하려는 이유는 이다. 왜죠? 이건 아까 했죠? 아내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위독한 이유가 산후 후유증이 정확히 말하면 산후 후유증. 자, 두 번째,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죠? 이인화. 그렇죠. 이인화예요. 이인화라고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연락선을 탄 내가 노동자들을 피해서 뛰어간 곳은 뭐였죠?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읽어보시면 나와요 다. 그럼 네 번째, 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좌절하며 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이인화가 뭐에다 비유할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원제목이 묘지라고 그랬죠. 묘지. 그러니까 구더기가 끓는 무덤의 표시. 묘지가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고 표현. 어디를? 조선을. 됐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서울을 떠나면서 나는 누구의 편지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가? 이 정자 맞죠? 그 카페 여급이잖아요. 카페 여급인 정자에게 그 답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 아프고 있는데 봐요. 온갖
걸 다 줘.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게 답답한 좀 이제 읽어보면 그렇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은 뭐냐, 거기 37쪽의 위에다가 좀 써보세요. 37쪽 제일 위에다가 그런 망국의 백성, 나라가 망했다, 망국 써보세요. 망국의 백성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편협함과 조선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자각함. 다시요. 망국의 백성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편협함과 조선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자각함.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뭐 정도 알겠죠? 어렵지 않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백성이야. 또 지식인이야.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학을 또 공부했으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내용 자체가 뭐 아주 재밌거나 이러진 않아요. 염상섭의 소설을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염상섭 소설도 재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염상섭보다 강경의 작품이 재밌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온다. 여기 불면증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불면증이다. 나는 잠이 안 와 죽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제를 드실 필요가 없는 게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 3대.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소설을. 이걸 딱 하나 사가지고요. 뭐 이걸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딱 사놓고 잠이 안 온다. 딱 펴놓으면 한 2장 읽으면 자요. 2장 읽으면. 왜? 이거 엄청나게 이게 길거든. 막 만연체로 돼 있어요. 만연체가 뭔지 알죠? 문장 하나가 막 엄청 길다. 읽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 안 오면 진짜 3대 하나는 머리맡에다가 딱 놓고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자,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성 소설이 뭐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좀 이게 바로바로는 안 읽혀진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다른 건 다 건너뛰고 마지막 부분만 좀 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려야 돼서 여기 지금 뭡니까? 염상섭의 만세전까지 하고 좀 쉴게요. 어차피 좀만 더 하고 53쪽에 그 밑에서 넷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앞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5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자, 들어가 볼게요.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갑판 위에서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서 있었다.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자, 여기 밑줄 주세요. 격심한부터 항구는까지.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비유적 표현. 항구, 여러분 생각해. 이 주체가 항구인데 항구가 어떻게 깊은 잠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인으로서도 상당히 해도 잘 했겠죠.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간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이제 밤에 빛나는 구슬이에요. 그걸 야광주란 말 들어봤죠? 네. 밤에 빛나는 구슬은 벌써부터 졸린 듯이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써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민족이 느끼는 피로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느끼는 피로감. 이 작가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1924년작이잖아요. 1924년에 지금 뭐 무슨 국문학 박사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겠어요? 우리 못 쓴다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이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때 선뜩선뜩하게 반짝이는 별보다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 단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뭐 웨트 포켓에다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데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우리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를 3일 만에 이제 공동묘지에 매장해요. 맞죠? 제가 뭐 작품은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작품 읽는 것까지 제가 뭐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작품은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화자 이야기인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